이번 주에는 수, 목, 금 3일 동안 장이 열렸습니다. 설 연휴 4일 연휴 끝나고 수, 목, 금, 금요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홍콩도 다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5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해서 2480대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 양호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발표 나왔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62% 상승해서 2484.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오늘 하루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22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개인은 1조 2천억 가까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보면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매도 중이고 또 반대로 외국인은 또 어마어마하게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도 0.31% 상승해서 7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92억 원 정도 33억 원 주식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은 58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6조 8천억이 넘었어요. 지난해 연간 1년 동안 순매도한 금액이 6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6조 8,065억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 6조 8,200억이 넘었으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로 보죠. 아직 다음 주에 월, 화 이틀 남았지만 지난해 22년 1년 동안 매도한 금액을 지금 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걷어들이고 매수한 것입니다. 1월 중에 하루 빼고 전 거래일 순 매수 중이에요. 그것도 매도한 금액도 이달 10일 하루만 약 19억 원, 그러니까 거의 매도 금액이 없을 정도였죠.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아래로 급락을 하니까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이 4천억 원입니다. 지금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7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7조 원 가까운 외국인 순매수 금액 중에 그중에 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반도체 주식입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한 2조 5,300억 원. 또 하나 SK하이닉스를 한 6,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들이 업체들이 투자 축소와 감소한 효과가 가시화돼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것도 또 형성이 된 거죠. 외국인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이 이유는 지금 달러가 얼마나 강달러였습니까? 이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 넘었던 곳이 지금 1,200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효과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공격적인 순매수 덕에 코스피는 11% 이상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3년간 한국 시장에서 70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을 지금 한 벌써 10분의 1이네요. 7조 가까이 매수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동안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어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빠른 급반등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조기 금리 동결 기대감 등이 반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회복 전망,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 감상 전망 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지표 발표, 다음 달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올해 초 이렇게 상승한 10% 이상 상승분을 다 되돌리고 오히려 전 저점을 들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긴축에 따른 고금리 시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연중으로 지금 5개 종목을 한번 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에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주로 우리가 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연중으로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11%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고 나스닥 100은 7%, S&P 500은 2%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필반나가 13%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테크탑10도 9%.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르고 또 S&P 500이 가장 적게 올랐어요. 그런데 딱 1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작년 1년 내내 흘러내렸죠. 작년 1월 말부터 지금 1월 말까지죠. 그러면 대부분 마이너스죠. S&P 500이 마이너스 5%예요. 등락의 폭이 가장 작은 안정적인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테크탑10이에요. 작년 한 해. 빅테크주들의 정말 순환시대 아니었습니까?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도 전에 미리 주시장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희석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또 주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을 길게 이어가야 한다라는 견해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보면 일본과 홍콩 증시도 다 상승 마감했어요. 일본도 올해 들어서 지금 한 6.5% 상승했어요. 홍콩은 12.6%, 오늘까지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10.4% 상승했어요. 홍콩 증시는 연휴 후에 지금 이틀간 계속 상승했죠. 아시아 보면 홍콩이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일주일간의 연휴를 끝내고 장이 열리는 중국 증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상승의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 1.1%,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1.76%, 삼성 SDI 2%대, 네이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3.68%, 카카오 1.57% 상승했어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주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13% 하락을 하고 또 SK 하이닉스 0.87% 하락하고 또 현대차도 실적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0.57% 하락을 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다들 그동안 계속 봐오셨었죠. 원달러의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0.6원 오른 요즘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123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대가 넘어갔던 것이 1,200원 가까이 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환율이 점점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 자금은 그만큼 좀 더 많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마감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면은 다음 주부터는 중국 증시까지 또 장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일주일 동안에 비록 며칠 안 됐지만 계속 오른 장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